안녕하세요. 텔레학교예요. 4학년이 되면 정보다운 정보, 지식다운 지식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지났습니다. 해보면서 알아가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게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이며 자기가 모른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신이 있으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좌우, 앞, 뒤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전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학년 사회교과에서는 지역사회를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공공기관에도 가보고 전철역 있으면 전철역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도, 지역에 장이 열리면 장터 구경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4학년 교사들은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대부분 거절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어린이들이 가면 일도 바쁜데 안내도 해줘야 되고 시끄럽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노키즈존과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노키즈존을 하는 가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가는 거고,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허락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좀 덜 환영하는 게 아닐까? 좀 어린이들을 웰컴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린이들도 사회적인 공공질서를 잘 배워야 되겠죠.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해봐야 더 잘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기회를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괜히 또 덧붙이게 되네요. 수학도 이 전체와 부분의 측면에서 다르게 됩니다. 즉, 분수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익히고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진짜 공부니까요. 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이 이 학년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을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과 같은 거? 그런 일도 참 드물지요. 그러니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운 건 감사할 줄 알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호작용을 할 때는 안녕,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은 그냥 나와야 합니다. 고마운 건가?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사회적 언어라고 하죠. 반가워서 하는 안녕,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 우리도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학년 국어교육과정에서는 맥락과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배웁니다. 의사소통을 하나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요. 좀 더워요? 그랬을 때 대뜸 나 더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자연스러운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창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물을 달라는 건지, 옷을 벗어도 되겠다는 건지. 만약에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말하기를 배운 어린이라면 저 더운데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정확하게 요청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4학년에서 하게 되네요. 다른 학년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보호자는 저희 아이가 숫기가 없어서 선생님이 화내실까 봐, 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아이의 얘기를 대신 전달해 주세요. 어제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니 혼내지 말아주세요. 또는 아침까지 기침을 했어요. 체육은 운동장 말고 체육관에서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지 마시고 어린이가 용기 내서 담임한테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바쁘다 보면 잠깐만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하는 말이 오늘 체육관에서 해요. 이렇게 대뜸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 어린이하고 다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묻는 과정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러니 내 아이의 입이 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에서도 이렇게 둘러보면 그 눈치에 바로 뭐 갖다 줄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상황에 맞는 요청인지 어린이가 알 수 있게요. 어른이 보기에는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냥 후딱 해주고 그 다음 일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이런 생활 하나하나에서 배우고 있답니다. 이제 5학년입니다. 5학년은 구체적 조작기의 정점이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정점이라 그러면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조작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하고 싸워보지 않아도 내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아는 거죠. 또 같은 컵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으면 다른 컵에 부어도 양이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실험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추상적 사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 조작 기능이나 신체 기능은 엄청 발달합니다. 그러니 모든 교과에서 내용이 발달에 맞게 비약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됩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전 5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가뜩이나 수학을 싫어하는데 어렵기까지 하니까 수학 시간은 저도 어린이에게도 곤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수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생활 지도가 문제가 돼서 신문에 오르기도 하고 지역 카페에 돌기도 하죠. 아이가 아픈데 돌봐주지 않았다. 학급 회장 선거가 투표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시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사에게는 생활 지도 못지않게 수업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수업, 교육과정에 생활 지도 내용이 다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태도가 본질이라는 말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는 대부분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잘 된다? 그러면 교사는 엄청 뿌듯합니다. 그날 하루는 잘 산 것 같고 교사로서 유능감이 뿡뿡 오르고, 그런데 이게 어렵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재밌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교실 곳곳에서 울려 퍼질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역시 직접 해봐야 한다. 직접 다뤄봐야 한다입니다. 직육면체를 가르칠 때는 티슈통을 들고 오고 집에서 온갖 직육면체 상자를 들고 옵니다. 원을 가르칠 때는 뱅 둘러 앉아가지고 중심에서 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직접 해보면서 가르치는 교육활동을 준비하죠. 수업은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사가 힘쓰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고 서운한 마음도 좀 들어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저한테 다가와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또 열심히 학원에 다녔다는 것도 저한테 말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즘 학원 다녔더니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네, 학원도 잘 가르치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사들도 수업을 잘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개념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문제 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학 익힘책을 한 권 더 사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큼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달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제 개인 간의 학습 차이가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다들 모든 분야에서 같은 속도로 클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각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게 분명하면 그쪽으로 열심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학년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이 어린이는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일기는 그냥 네가 마음 편하게 쓰는 거니까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더니 어린이가 보호자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대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 하시는 글쓰기 교육 연구회를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거기서 이호덕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이의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여러 가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삶을 가꾸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에게 삶이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그 기록이 생생한 어린이 말일 때 살아 숨쉰다는 저한테 너무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접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께서 완고하셨거든요. 어쩌면 원하는 게 분명해진다는 게 선택의 폭을 좁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뭔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건강함과 안전성은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공교육,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이 다양성이 수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모두 로스쿨을 가기를 원한다면 학교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걸 더 배우고 싶고 잘하는 걸로 세상에 나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배움이 얼마나 즐겁고 다채로울지 상상이 돼요. 공부 잘해,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어른 정말 최악입니다. 어른이 할 일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걸 하면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공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어린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어른은 되지 말자고요.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